GPT-3를 구현하는데 엔비디아 칩이 1만 개가 들어갔습니다. GPT-4는 최소한 한 2조 개 정도의 파라미터는 될 것 같아요. 주가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이걸 리스크로 볼 것 같지는 않아요. 사이클이 왔다 꺾이면 재고가 확 늘잖아요. 그럼 재고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만 보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약간 얽혔어요. 디스플레이 투자하신 분들 7년째 엄청 고생하고 계실 텐데 드디어 이제 올해 한번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월간 아신 시간인데요. 이영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T의 신 이영수 대표입니다. 네, IT의 신 이영수라는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한 2년째, 네, 곧 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17년 차, 네, 기업 분석. 17년 차. 네. 기자로 10년 정도 했었고, 네, 7년 정도는 이제 투자자로서. 여의도 바닥에서, 네.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네네. 인플루언서님이신데, 네네. 저희 이제 채널에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나와주시기로 해가지고, 네네. 월간 아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달라. 근데 아신이 뭐예요? IT의 신입니다. IT의 신이니까 네네. 아신. 네네. 구독자분들이 지어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니까 IT의 신이시니까. 네네. 맞나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네네. 맞는 걸로 네네. IT 신이신 걸로 하고. 아유, 참고로 음악의 신 같은 거예요. 음악의 신 같은 거.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IT 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네네. TSMC 관련해서 네네. 뭐 실적 얘기도 있고 버핏이 팔았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1월 TSMC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이제 파운드리가 지금 피크아웃 했다고 다 이제 보는 게 컨센서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TSMC도 1월이 좀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성장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런지 뜯어 봤더니 요즘에 챗 GPT가 난리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AMD 쪽 GPU 수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쪽, 그러니까 5나노 이하 공정이 이제 선단 공정 쪽인데 엔비디아 비중이 25%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원래 얼마였는데? 원래는 뭐 한 10%대 네, 중후반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많이 그만큼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AMD 쪽도 수주가 꽤 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다가 네. 100억 달러 투자했잖아요. 네. 12조 원 쐈으니까 그게 이제 GPT-3 기반이거든요. 그게 GPT-3가 지금 1750억 개의 파라미터, 네, 매개 변수를 이제 하는 이제 그 어떤 컴퓨팅을 제공해 주는데, GPT-4가 이제 또 가야 되는 건데, GPT-3를 구현하는데 엔비디아 칩이 1만 개가 들어갔습니다. 네. 1만 개가 들어갔는데 GPT-4는 최소한 한 2조 개 정도의 파라미터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잠깐만요. 네네. GPT 네. 그 챗 GPT 3를 네네. 할 때 10,000개 네네. 였는데 네네. GPT 4가 되면 뭐라고요? 한 2조 개 정도. 2조개요? 네네. 이게 조개 이름도 아니고 2조개. 네네. 왜냐면 이게 너무 몇 배가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GPT 1, 2, 3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네. 한 12배씩 늘었어요. 12배씩. 네네. 매개 변수가.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뭐 1억 개 정도 시작했다가 네. GPT-2에 15억 개로 늘었고 GPT-3가 1750억 개 됐고, 아마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GPT-4는 한 2조 개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뭐 산술적으로 때려도 엔비디아 GPU가 10만 개는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GPT라는 어떤 플랫폼 자체가 사람의 뇌 시냅스를 모방해서 계속 가보자라는 그렇죠. 주의거든요. 사람의 시냅스는 100조 개입니다. 네. 그래서 뭐 100조 개까지 늘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컴퓨팅 파워를 키워보면 요 챗 GPT의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들이. 네. 근데 이제 1,700억 개, 2조 개 이렇게 하면은 뭐가 그렇게 많다는 거냐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뭘 이게 2조 개, 네네. 1,700억 개 이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GPU라는 게 병렬로 해서 쭉 연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네. 동시다발적으로 연산을 해주는 건데, 네.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네. 이렇게 이제 시냅스가 계속 자라잖아요. 뇌세포가 계속 자라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펼쳐지는 것들을 그걸 수학적으로 계속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노드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네, 뭐라고 맞습니다. 하나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가지치기를 하면은 처음에 네네. 하나 두 개 하면은 두 개인데 두 네네. 개면 네 개가 되고 여덟 네네. 개가 되고 계속 맞습니다. 이렇게 네. 커지는 거죠. 그렇죠. 무한히 이게 커질 수 있는데 변수가 그렇게 많아질수록 더 정교해지는 거죠. 근데 많아지는데 이게 네. 밑으로만이 아니고 옆으로도 하고 네네. 엄청 이게 맞습니다.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면 그 그렇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네네. 그러다 보면 이 조개까지 넘어가게 되고 네네. 그러면 필요한 GPU의 개수는 10만 개가 된다. 네네. 그러면 이게 산술적으로 이 10만 개면은 경제적으로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일단 10만 개라는 것도 네. 이제 추정이니까. 추정이니까. 네. 러프하게 보면은 네. 그런데 이제 또 엔비디아 GPU 자체가 좋아지잖아요. 아,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A100이라는 칩을 이제 쓰는 건데 이제 호퍼 기반의 H100이라는 이제 칩을 쓰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변수를 다 감안하면 그러니까 이제 네. 옛날 성능이었으면 이만큼 필요한데 지금 네네. 성능이면 덜 필요할 수도 있는 조금 더 거니까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등등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겠지만 네. 아무튼 이 숫자 자체는 좀 압도적이긴 하네요. 일단.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오픈 AI 수요만 이야기한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오픈 AI만 그런 거고 지금 메타도 엔비디아 호퍼 기반으로 AI 플랫폼 구축하겠다고 했거든요. 뭐 메타 아시겠지만 최근에 돈 없어가지고 구조조정한다고 사람 엄청 자르고 했는데 맞아요. 그 없는 주머니 털어서 이쪽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구글도 지금 이제 GPT, 네. 챗 GPT 쪽으로 이제 뛰어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드라는 서비스를 내놨고. 좀 약간 그래서, 좀 네. 약간의 망신 네네, 그렇죠. 당하긴 했죠. 네. 근데 이제 계속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럼 빅테크 업체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어떤 어떤 백본을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해놓지 않으면 네.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는. 아, 근데 이게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오픈 AI가 좋은 성능을 낸 네. 결과가 계산을 엄청 많이 시켰더니 네네. 그렇다가 맞아요. 네. 그거였다면 네네. 앞으로도 엄청 계산을 많이 시켜야 엄청 될 많이 시킬 거고. 수밖에 없죠.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또 엄청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냥 대충 생각해봐도 반도체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관련된 AI 반도체주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네네네.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TSMC에 대해서는 뭐 워낙 좋은 회사다. 뭐 네네.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네네. 작년 한 동안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구원자처럼 나타나신 분이 또 워렌 버핏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나 샀어. 그러면서 이제 좀 주가도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근데 어제 나온 기사 보니까 거의 다 팔아버린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받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찜찜한 부분이에요. 지금 업황적으로는 TSMC가 여기서 뭐 더 크게 나빠질 거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이제 워렌 버핏이 TSMC한테 투자하니까 중국이 침묵 안 하나 보다. 그런 내러티브가 근데 확실히 네. 있었죠. 근데. 네네, 그렇죠.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하니까 이제 중국이 대만 침묵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또 저렇게 되면 혹시나 그렇죠. 네, 미국 정부 쪽에서 뭔가 기뜸이 들어온 건가? 뭐 이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약간 근데 이거는 어차피 그냥 네. 말 그대로 뇌피셜이라서 네네, 뭐 그렇죠.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지만 맞습니다.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워렌 네. 버핏이 샀을 때 그 네. 이야기는 많이 돌긴 했었어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버핏이 샀으면 그렇죠. 버핏이 누구야? 저기 백악관에도 전화하고 이런 사람인데 맞아요. 파월하고도 그렇죠. 통화하고 이런 사람인데 맞아요. 안 알아보고 샀겠냐? 이게 좀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팔았다는 거는 뭔가 찜찜하다. 찜찜한 부분이에요. 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알 수도 없죠. 네. 도저히 알 수 없죠. 1월 달에 주가가 이제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네네. 올랐다가 2월 달에 챗GPT가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는 테마, 이거는 이러다 말겠지 뭐 이런 네네. 분위기인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챗GPT의 영향이 네. 엔비디아를 통해서 등등 네네.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네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주는 게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의 프록시를 보는 것도 뭐 당연한 건데요. 네. 일단 트렌드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큰 트렌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모바일 혁명이 스마트폰 혁명이잖아요. 스마트폰 혁명의 결과가 뭔가 우리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예전에는 다 버튼을 눌렸고 자판을 쳤죠. 그런데 지금은 정보 입력을 다 터치 스크린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터치 스크린이라는 것도 피처폰 때도 터치 스크린이 있었죠. 그쵸. 근데 스마트폰이 오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옛날엔 싱글 터치가 됐어요. 그냥 손가락만 누르면 이제 입력되는 거 있고 멀티 터치가 되면서 다양한 어떤 입력 시그널들을 처리를 할 수가 됐거든요. 이렇게 네, 그렇죠. 됐다가, 확장도 그죠? 하고 뭐 파이브 핑거도 하고 뭐 그렇죠. 그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요즘에는 웬만하면 디스플레이 다 두들겨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두들겨 보고 예전에 MP3 쓰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리셋 한번 시키려면 핀셋으로 이거 찔러가지고 리셋하든지. 맞아. 그리고 뭐 이거 뭐 어떻게 나중에 조작하려면 요거 2번 누르고 요거를 길게 누르세요. 뭐 이런 맞아요. 엄청 기억나요.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UI, UX,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심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갓난쟁이도 그냥 아이패드 던져주면 지가 막 두들겨 보면서 할 정도 직관적이니까.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네네. TV 앞에 가가지고 이거 왜 안 돼? 그렇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간의 우리 그 모바일 혁명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면 향후 10년, 뭐 20년의 AI 혁명, 모빌리티 혁명, 산물이 뭐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들을 자연어 입력으로 갈 것 같아요. 자연어 입력. 네네, 자연어 입력. 조금만 부연 설명을 네네. 해준다면?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시리도 있고 빅스비도 있는데요. 네. 뭐가 다른가요? 우리 AI 스피커 있는데 잘 안 쓰잖아요. AI 스피커나 시리나 빅스비는요, 이거를 인풋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발음해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명령을 해야지 얘가 알아듣죠. 근데 챗 GPT의 장점은 뭐냐면요.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얘가.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지금은 자판으로 치는 건데, 곧 음성 인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멀티모달, 멀티태스크로 가는 게 AI의 어떤 개발, 기술 방향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사람의 오감처럼 다 얘가 인지를 하게 되고 센서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AI라는 게 특정 기능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더 많은 어떤 다양한 범용 기능들을 하게 갈 거라는 거는 맞는 거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챗 GPT는 이게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멀티모달, 멀티태스크로 가려면 결국 그 백본망에서 엔비디아 GPU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컴퓨팅 파워가 그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트렌드가 아니라 계속하는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나 드론한테 어떻게 명령을 할 거냐? 사람의 말로 하는데 사람의 말을 최대한 자연어. 내가 사람하고 이야기하듯이. 그럼 얘가 알아서 맥락을 알아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갈 거라는 거죠. 이 맥락이라는 네. 말이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네네. 보통의 경우에는 맥락을 왜 말을 못 알아듣냐 그쵸. 이런 게 거잖아요. 지금 AI의 문제가 맥락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요. 시리나 빅스비의 문제는 맥락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챗 GPT가 그거를 넘어선 거죠. 그러면서 그 특이점이라는 어떤 기술을 이제 진보를 온 거죠. 네, 온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얼마 전에 이제 김단태님하고도 촬영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이 대화하는데 과거에는 기계가 편하게끔 우리가 인간이 다가갔다면 맞춰 이제는 기계가 네. 인간으로 다가온 거다. 맞습니다. 네, 이런 정확한 표현이 것 정확한 같아요.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슨 뭐 C++만 해도 어려웠고 그 전에는 더 심한 011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든 이렇게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 시키려고 되게 어려웠잖아요. 기계에 가까운 언어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계가 많이 인간에게 다가왔고 그렇죠. 인간의 말조차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결국은 밑에 단에서 이제 엔비디아와 네네. 관련된 그렇죠. 그 수요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관련 업체들에게도 네네. 도움이 되겠죠 결국.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수혜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뭐 TSMC가 수혜이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 H100이나 A100 쪽에 이제 그 GPU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가 있어요. 그게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HBM이라는 이제 칩인데. HBM. 네. 어제 막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D램을 16개를 이제 수직으로 싸서 이제 TSV로 구멍을 뚫어서 이제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게 밴드위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대량으로 밀어 넣어주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프로세서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병렬적으로 쭉 많으니까 이걸 데이터를 한 번에 밀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한 60-70%를 장악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GPU는 기본으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A100, H100은 SK 하이닉스의 HBM이 기본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그 TSV 그 본딩이라는 그 칩을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붙이는 그 장비를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독점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그걸로 많이 올랐죠. 그렇군요. 네. 이게 관련 있는 주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IT 쪽에서 좀 흥미로웠던 뉴스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돈이 없다. 네네. 이런 얘기가 네네. 돈을 빌렸다더라. 네네. 야, 이게 전자 120조 현금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왜 돈이 없냐? 왜 네네. 빌렸냐?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제 한 120조 정도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네. 뭐 많을 때는 한 128조, 지금은 한 115조 정도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환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변동성이 있는데, 네. 일단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상품이나 이런 것들로 가입이 돼 있죠. 누가 이제 금고에다 돈을 놔두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해지를 해야 되는 네네. 거죠. 이제 해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그게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많은 현금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 거기서 20조를 이제 빌려와서 네. 이제 일단은 쓰고 이제 금리를 주는 방식으로 빌려왔거든요. 그래서 뭐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건데 저는 놀란 거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저렇게 돈을 많이 불어놨었어? 라는 게 첫 번째 놀라운 거고 네네네. 두 번째는 일단은 삼성도 프리캐시 플로우에서는 지금 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일단은 저런 식으로 되면 재무통들 있잖아요. 그 회사에 있는 CFO들이나 뭐 미래전략실에 있는 정현호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 너무 방만하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사업부장들 좀 핀잔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투자를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투자는 해야겠지만 뭐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투자는 해야 되겠지만 뭐 좀 불필요한 투자들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메모리에 대한 투자는 생각보다 또 좀 약간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다운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쁜 뉴스 같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네. 삼성전자가 현금이 네. 없다는 게 나쁜 뉴스는 아니다. 네네. 어차피 수요는 네.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말고 다른 어떤 수요들이 나올 네네. 수 있을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돈이 없어서 감산을 해야 되는 네네. 감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증산을 공격적으로 못한다. 못하면 이제 이거는 공급이 좀 줄어들면서 제한되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갈 네네. 수 있다는 네네. 기대로 그런 부분이 이어질 수 있죠. 있다. 네. 리스크는 여전히 그냥 실적이겠죠. 실적도 그렇고. 실적을 이제 주가 측면에서 아니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이걸 리스크로 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지금은 시장이 깔리는 재고, 네, 재고 어떻게 소진, 소진되느냐. 네, 얼마나 빨리 소진되느냐 이렇게 요거를 제일 어떤 상승의 쪽은 에너지로 보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정하기로는 2분기 중에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재고라는 게 통상적으로 우리 그 메모리 과거 사이클에서 보면 재고는 공급업체 재고만 보면 됐거든요. 네. 뭐 이제 그때 2016년 뭐 서버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 왔을 때나 아니면 뭐 2010년 초반 때 모바일 사이클이 왔을 때 보면 사이클 왔다 꺾이면 재고가 확 늘잖아요. 그럼 재고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만 보면 됐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좀 약간 얽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그 공급망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꾸 이제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나 메모리 쪽으로도 뭔가 규제가 갈까봐 재고를 좀 과하게 쌓아놓은 거죠. 그 수요 업체들이. 거기다가 이제 또 유통업체들은 또 엄청 또 밝잖아요. 그래서 미리 재고를 막 자기들도 과하게 가지고 있던 게 갑자기 수요가 꺾이니까 재고가 세 개 주체가 가지고 동시에. 있는, 네. 동시에 막 이러니까 확 이제 재고 던지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폭락한 건데. 그게 작년이었던 거죠? 작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제일 먼저 유통 쪽에서 재고가 막 던지는 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스페셜 딜이라는 걸 통해서 재고를 좀 떨어내기 시작했고, 최근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유통 쪽에 재고가 많이 잠겼더라고요. 그리고 왜 얘들이 갑자기 재고가 많이 안 나오지? 재고가 잠겼다라는 게 재고가 안 나온다는 거죠. 안 유통 나온다는 쪽에서는. 거죠? 네. 자기들이 그동안 내다 팔다가 어느 순간 안 팔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삼성 재고가 생각보다 좀 의미 있게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유통업체들이 제일 먼저 캐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밸류 체인, 그러니까 공급망으로 따지면은 유통업체가 가장 이제 옆에서 네네. 자, 이거 좀 가져와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팔아야 되니까 자기가. 맞아요. 네. 근데 쌓아놓으면은 자기가 손해니까 맞아요. 잘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유통업체가 재고 떨이를 안 하고 있다라는 네네. 신호는 긍정적일 수 네네. 있겠네요.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가에 작년 말부터 대형주들, 메모리 반도체들 땡겨 올렸던 요인이었던 논리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투자한 개미들의 60%가 이제 수익권으로 드디어 네네. 들어왔다. 네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그 글로벌 매크로의 환경은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또 이 반대로 요새는 또 네. 그 괜찮은데 뭐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게 좀 제일 찜찜해요. 그래서 찜찜해요. 네네. 아, 왜요? 왜냐면 올해 저는 시장이 초에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작년에 매크로 보시는 분들이 다 올해 상장하고라고 아. 전망하셨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와 그러면 올해는 상반기에 주가가 뜨겠구나라고. 반대로. 왜냐면 이게 대다수 전망이 몰리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느 순간 또 막 갑자기 긍정적인 뷰로 보기 시작하면 또 이게 오히려 시장을 반대로 봐야 되지 않나. 네네. 요즘에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나, 네. 두 번 더 생각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렇게 생각할까? 막 그렇죠. 이런 근데 고민. 근거는 또 보이니까 매크로 그렇죠, 보시는 그렇죠. 분들은 그게 뭐 그걸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IT의 신이시니까 네. 반도체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네. 디스플레이도 잘 아시잖아요. 네네.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좀 어떤 네. 이슈가 좀 있어요? 디스플레이 투자하신 분들 정말 괴로우셨죠. 네, 2016년 그때 애플이 그 아이폰에다가 아몰레드 채택한다고 해서 그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12조 원을 한 방에 투자했잖아요. 네. 그때 엄청 좋았는데 그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7년째 지금 7년째. 네, 7년째 엄청 고생하고 계실 텐데 드디어 이제 올해 한번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아이패드에 이제 아몰레드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년에 한 3개 모델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아이폰보다 아이패드는 딱 때려봐도 한 3-4배 크죠, 사이즈가. 네네. 네, 뭐 많으면 6배 정도 크기가 크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은 보통 수명이 한 2-3년 되면 바꾸잖아요. 근데 아이패드는 한 5년, 6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OLED의 단점이 뭐냐면 LCD는 반영구적인데 네. OLED는 이게 유기물 자체가 뭐 산소나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죽어버려요, 픽셀이. 그러니까 2번 발라야 됩니다, 유기물 소재를. 그래서 그게 투 스택 텐덤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좋아지는 거죠. 일단은 투자가 나와야 되고요.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에 쓰는 그 디스플레이 그 어떤 장비들은 6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4세대, 5세대, 6세대는 이제 원장 패널 크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6세대인데 요 패드는 면적이 크니까 한 8세대 장비를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8.6세대, 8.7세대 정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6세대, 7세대, 8세대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판 유리가 있거든요. 원판. 커다란 원판 유리가 있는데 그 사이즈가 커지는 거에 따라서 제너레이션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원판 유리라는 게 별게 아니고 네. TV를 볼 때 네네. 이만큼 큰 네네. 거를 요렇게 그렇죠. 한 잘라가지고 6개로 잘라서 네, 이게 우리 뭐 색종이 접기 하다 보면은 이거 네네. 남는 거 아예 버려야 되고 막 이런 거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래서 네. 6세대보다 7세대가 더 크고 8세대가 더 8세대가 더 큰 거죠. 말씀하신 거는 네네. 8세대에 들어가야 된다. 패드는. 그렇죠. 이제 OLED가 이제 8세대가 그동안 OLED는 TV용 패널 빼고는 8세대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8세대급 이제 8세대급? 네, 아몰레드가 나오는 거죠. 아하. 네.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네. 이게 이제 또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보면은 또 이게 주가에 또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네네.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좀 최근에 체크하는 게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네, 주가들이 좀 떴어요. 최근에. 대표적인 회사가 뭐 로체 시스템즈, 뭐 ICD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이제 주가가 움직였고요. 그리고 어제도 P&H 테크 오늘 2월 15일자인데 어제 P&H 테크가 10% 넘게 떴거든요. 그러니까 P&H 테크가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유기물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유기물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는 덕산 네오룩스. 네, 이제 이런 회사들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 8세대 이제 라인이 셋업이 되면 들어가는 장비들이 뭐 로체 시스템즈나 뭐 ICD나 뭐 이제 이런 회사들이 납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FNS 테크 뭐 이런 회사들도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을 들으시고 야 아이패드 들어간대 이런 개념보다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얘는 어디에 납품하는지도 알아야 네네. 되고 그렇죠. 얘는 어디가 뭐가 되면 좋은 건지도 알아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 주가의 반응을 보면서도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 좀 좋은 일들이 생각보다 연초에 네네. 처음 맸을 때보다는 네네. 분위기가 좋네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더 나빠질 게 없으면 항상 주가는 오르더라고요. 네, 그 말이에요. 네. 네네. 항상 기회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맞습니다. 오늘 어쨌든 처음으로 진행해본 네네. 월간 아신 네네.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